시장에 대한 전략을 고민해보는 순서입니다. 김종혜 연구위원 계속해서 함께하고요. 또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전략 이어갈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상승, 삼성전자가 올랐다. 결국 그게 코스피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코스닥은 좀 쉬어가는 양상이었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지수가 좀 탄력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힘 자체가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삼성전자가 같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느낌과 다른 종목들이 주도하면서 올라가는 느낌은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이 앞전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은 좀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적인 전략 기준으로 135만 원이랑 145만 원 이렇게 좀 트레이딩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어제 이제 갤럭시 S6가 이제 좀 발표가 되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좀 목표가를 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데 일단은 향후 추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 S6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이 부분들이 주가 흐름을 추가적인 흐름을 좀 가늠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현 수준에서는 135만 원 그리고 145만 원 요 기준으로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이제 낙폭과대주 종목들이 이제 좀 많이 같이 움직였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 이상의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치고 나간다라고 표현을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만 혼자 끌고 나간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좀 관심에서 이제 좀 벗어나거나 수급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조금 일단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어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같이 움직였는데 경기 민감주도 이제 조금 시각을 좀 세분화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유랑 화학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폭과대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오히려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그 낙폭과대주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어제 이제 그 외국인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전환을 하면서 기관들이 이제 그 외국인들의 수급을 믿고 좀 과대 낙폭과대주에 좀 베팅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그 이제 그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LED 그러니까 조선 아직까지는 그냥 정유화학처럼 확실한 실적 개선세가 좀 드러나기에는 어렵지만 많이 빠졌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그러니까 낙폭과대주 위주로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선화학건설 그간 많이 빠졌던 부진한 사이클에 있었던 종목군들이 반등을 보여주면서 2000선 이제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현재 시장에서 이들 종목이 이제 주도주로 올라설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1950에서 2000선 올라오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지만 종목별로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닥에서 20, 30% 올라온 종목은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저는 여전히 지수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고요. 종목군으로 어떻게 선별해서 투자하느냐가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낙폭과대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그런데 이런 낙폭과대주가 과연 펀더멘탈을 회복하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주목해봐야 될 건 수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과연 어디까지 어느 정도의 강도로 계속 유입될 것이냐. 그러니까 장중에 계속 강도로 조절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상한가까지 밀어올리고 있는 종목군들의 상당수가 대차 잔고가 많이 증가했던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종목이 밀려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동안 공매도해놨던 종목군들을 환매수할 수밖에 없는 기관들 일종의 손절매까지는 아니겠지만 익절의 형태, 그러니까 공매도한 사람들의 익절의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 종목의 변동성, 즉 반대쪽 변동성이죠. 매도가 많아지면 많이 하락하겠지만 반대로 올라오면서 상한가까지 밀어버리는 그런 양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00선은 말씀드렸지만 1970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이미 가시권 안에 들어온 거라서 2000선 돌파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의 순환매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낙폭과대주 중심의 장세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뭔가 이슈가 나오는데 그 이슈가 주가가 오르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기 전에 이게 왜 안 오르는지 궁금하다라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주가가 다 오르고 나서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올랐을 거다라는 건 비겁한 변명인 거죠. 말 그대로 주가가 오르고 나서 거기다 살 갖다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펀더멘탈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항영 의원께서 어저께 장중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급이 더 중요한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면뿐만 아니라 또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도 속속히 등장하면서 어제는 또 LED 관련주들이 실적 기대감에 올라섰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죠. 서울반도체 역시 11% 급등이었는데요. 이들 종목 갑작스러운 모멘텀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뭐 갑작스러운 모멘텀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이 더 크다라고 이제 뭐 앞서도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고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모멘텀을 굳이 찾자라면은 사실 이제 해외 LED 업종, 그러니까 사실 어제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할 거는 그 OCI, 태양광의 대표적인 OCI랑 그다음에 LED 업종, 앞서도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실적 개선세가 아직 뭐 확실하게 나타나기에는 어려운 업종들이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앞전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사실 그 퍼스트 솔라랑 썬파워 같은 경우가 실적, 그러니까 태양광 업체인데 실적 부분들이 좀 괜찮게 나오면서 먼저 이제 좀 움직였고, 사실 이제 미국 시장에서 크리도 이제 조금 움직였었던 LED 업종이 이제 크리도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믿고 사실 이제 수급적인 요인으로 땡겼다라고밖에 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이제 업황이나 실적 개선세가 확실히 돌아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중장기적인 관점, 사실 이제 중장기적이라고 이제 코멘트를 드릴 때 그 기간을 이제 뭐 한정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 차량용이랑 스마트 그 휴대폰 쪽으로 LED 그 부품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나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조명 시장 쪽에서 LED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한 5% 정도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장은 가능하나 그 성장하기까지에는 시간은 아직까지 조금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사실 뭐 태양광이나 LED 이런 업종들이 어제 뭐 바닥에서 강하게 좀 올라온 부분들은 낙폭과대의 순환매 그 이상으로 좀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랜만에 이 LED 관련주 질문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요. 주가나 기대감이 좀 쫀득쫀득하게 붙어있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크리가 뭐 바닥 정도는 확인했습니다만 의미 있는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뭐 니치도 마찬가지고요. 니치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LED 업계가 만약에 정말 회복된 것이라면 LED 모듈 가격이 올라야 되고 관련된 종목군들의 동반급등이 있어야 되는데, 어저께 나타난 서울반도체 흐름은 저는 뭐 공매도 세력의 뭐 환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반등 더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반등이 펀더멘탈의 개선을 동반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 예측하기 어려운 건 이 공매도 세력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물량을 털어낼 것인지, 왜냐하면 아직도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나게 되면 상승폭 자체는 굉장히 격하게 나타났다가 또 다시 펀더멘탈 안 좋다 그러면 급하게 빠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인 홀딩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트레이딩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LED 업종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의견이고요. 서울반도체 사시려면, LED에 투자하시려면 저는 차라리 이제는 LG노텍이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종목 이야기 좀 나눠봐야겠죠. 김영철 팀장의 오늘의 유망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제시하십니까? 일단은 뭐 오늘 관심 가지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사실 이제 뭐 최근에 코스닥 시장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헬스케어 물론 종목별로 좀 차별화는 있겠지만 그 상승만큼 많이 반영은 못했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인바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4분기 실적이 이제 조금 뭐 일회성 비용, 그러니까 TV 광고랑 그다음에 인센티브 지급으로 좀 부진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약간 이제 충격 아닌 충격이 좀 있었던 부분들인데, 사실 뭐 그 펀더멘탈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체성분 그 분석기 시장에서 뭐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향후 이제 뭐 추가적으로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면세점 쪽에 들어가면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공략을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제 뭐 매출 비중만 봐도 사실 전체 매출에서 한 62% 정도가 이제 해외에서 좀 이제 뭐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CES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혁신상을 수상을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 토비스가 이제 거기서 뭐 혁신상을 수상을 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면서 상당히 실적 개선세가 같이 나타났는데, 인바디도 뭐 그런 흐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밴드형 이런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추가적인 좀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바디 정도 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로 인바디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영철 팀장과 김종혁 연구위원 함께했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